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치과 마케팅론 인사관리 파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197쪽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직원의 업무 분담을 엄격히 정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전에 그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제독. 넬슨 제독이 영국의 굉장히 좀 전설적인 제독이에요. 해군 제독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나폴레옹을 뭐 굉장히 박살을 냈던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지상전에는 강한데 이제 수군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넬슨 제독이 했던 되게 명언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과 수병들이죠. 병사들과 장교들한테 딱 그거였어요. 각각 맡은 바 임무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충실하라.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멘트였던 거죠. 이게 뭐냐면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건 밑에 직원이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하는 일이 있고 이제 상급 직원이 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 보면 이거는 제가 카페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특히 이제 막내분들이 많이 그런 걸 올려놓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느라고 힘든데 실장님은 놀고 있대요. 같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대형 컴플레인이 터졌을 때 막내들이 나가가지고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기 주 업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상위 간부로 갈수록 뭐예요? 눈치껏 일을 안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계속 안 하면 잘리겠죠, 결국은. 왜냐면 상급 간부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못 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인 겁니다. 왜 저연차들은 해가 바뀌면은 급여가 꼬박꼬박 올라가느냐? 숙련도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숙련도만 높여주면 페이는 올려주는데, 이제 관리자급들은 이제 매출이나 수익률 나빠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만큼, 자유도 많이 주는 거예요, 자유. 예. 그러니까 의무와 어떤 권한, 네,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상생하는 게 바로 이제 좀 관리자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책에 따라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고, 오너나 이제 이 관리자들은 이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무 분담이라는 거를 이제 시킵니다. 왜냐면 병원 업무가 생각보다 잡다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 뭐 특히 대표적인 게뭐 재료 관리, 임플란트 관리, 뭐 기공물 관리, 예, 그다음 뭐 보험 청구 관리, 수납 관리, 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자. 왜냐면 책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일을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섣불리 나서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 압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치과는 오히려 일 알아서 찾아서 다 합니다. 왜? 본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해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서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고 숨이 막히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돼요. 저기 누구 아저씨 저 좀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저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든 상태에서 픽 쓰러져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나 그냥 무시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거 보니까 별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네, 저기 노란 셔츠 입은 아저씨 빨리 저 119 좀 불러주세요. 숨이 너무 막혀요라고 쓰러지면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부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걸 부탁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조직일수록 바꿔 얘기하면은 이 직무 분담에 대해서 책임감과 효율성을 잘 관리되도록 예, 해야 되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치과를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사실 좀 힘이 드냐면은 치과는 보통 주 6일제로 운영을 하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좀 진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찾는 치과가 토요일 날 놀고 야간 안 하는 치과를 아마 제일 좋아할 거예요. 네,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치과는 다른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힘든 게 있거든 뭐든지 뭐 페이가 작다든지 원장님이 성격이 그렇다든지 아무튼 이 시는 공평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치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 6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근무 조건이 주 5일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특정 요일날 누가 빠져요. 근데 빠져가지고 업무 공백이 잘 생기는 치과가 있고 업무 공백이 거의 없는 치과가 있고 애초에 이걸 빠지지 않게끔 토요일 날을 그냥 통째로 놀아버리는 치과도 있고 뭐 형태는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업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공 책임자가 담당자가 쉬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거든. 그 부는 정이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이 튼튼해야 돼요. 참 신기한 게 백업, 후보 선수, 뭐 미드필더 항상 그쪽이 탄탄한 팀이 강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진료실 지금 3년차 선생님이 데스크를 훌륭하게 백업을 해줄 수 있어요. 데스크 선생님이 오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없다든지 부재 시에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데스크 업무를 봐요. 전화도 받고 접수도 받아주고 예약도 옮기고 간단한 상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 특징이 일은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만 일 빡세게 한다 진짜 여기 안 다녀야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설령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없으면 그만큼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오너나 책임자는 그런 사람에게 연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일이 많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일을 많이 하면 걸받는 대우, 뭐 오프라든지 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보상을 좀 받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번 뭐 영상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겠으나 정말 치과에는 잡다한 잡무들이 많습니다. 뭐 비품 관리, 뭐 청소 관리부터 해가지고 뭐 재료 관리, 재료도 보면 임플란트 관리부터 뭐 AS는 누가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정부 정하고 어차피 나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 동료는 다른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도나 노력에 대한 거는 항상 연봉이라고 하는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더 대우를 받고 좋은 조건을 이렇게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네 거기 맡기가 또 삭감이 되겠죠. 자 201조 네, 여기 보면은 원장님의 임상 교육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경력직이라도 처음 보는 원장님하고 손발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식에 대해서 스타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각각 쓰는 재료도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원장님이 이 부분은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교육을 하기가 힘들고 번거로우면은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원이 오면 영상 무조건 네, 강제로 시청을 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요거 시간 계속 시청을 해야지 이게 클릭이 되니까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찍어놓고 만들어 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경력직인데도 교육을 해야 하나요?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경력자가 운 좋게 원장님하고 옛날에 뭐 일을 해봤다든지 그냥 잘 맞다든지 그러면 좋지만 이게 원장님도 자기 것만 알기 때문에 자기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을 잘 모르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일하는 어떤 파트너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스타일과 방식에 대해서 이걸 교육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달하는 거지, 스타일을. 예.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손발도 잘 맞고, 손발이 잘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환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만족도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개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 교육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이제 소통 방법. 여기 이제 소통을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삼고 있는데, 여기는 면담과 이벤트로 직원들과 이제 소통하라라고 합니다. 네.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204쪽입니다. 제일 처음에 타인의 요구를 경청하는 사람은 모두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오너, 어떤 관리자들은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직원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관리자를 되게 그냥 좀 물로 본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본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물로 보면은 당연히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바보 취급이 되고, 너무 어렵게 보면은 소통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이다혜 대표님께서 컨설팅 때문에 치과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원장과 직원 사이가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치과였어요. 205쪽 5번째 줄 정도 보면은 원장의 대부분은 원장실에서 보내고 직원들은 업무 외적인 대화가 없고, 예, 주로 지시하고 그냥 따르고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실수할 때나 가끔씩 언성을 높이면서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항상 뭐 직원들의 말은 항상 원장님은 자기 말만 하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보람이 좋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계처럼 일하는 시키고 끝내야 하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너 원장님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좋은 관리자가 되려면 당연히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뭐 소통하는 게 이제 여기 말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야 소통하자 이런다고 됩니까? 그러려면은 뭐 가끔씩 뭐 특정 요일날 치킨도 좀 사 먹고,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애들이 말을 안 열 때는 먼저 다가가가지고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강제로 만나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에 좀 귀를 경청을 기울여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면담은 206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면담은 직원과의 수평적 관계를 끌어올린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건 상하 문제가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소통하고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수평적 관계까지는 된다는 거. 업무 지시는 당연히 상사가 하는 걸 잘 따라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소가리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어필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티타임도 갖고 뭐 식사도 하고 해야지 뭐 정보를 얻을 거 아닙니까? 뭐 식당에서 밥이 좀 생각보다 뭐 맛이 없어요부터 해가지고 너무 뭐 일이 힘들어요, 어때요, 저때요, 이런 얘기를 무조건 다 해결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야지 그 중에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줄까 안 해줄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09쪽에 보면은 리더가 할 일, 뭐 신뢰받는 리더의 어떤 소통 지향적인 모습, 솔직하게 말해라. 왜냐면 이거는 제일 큰 이유가 어떤 신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냥 돌려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좀 좋으니까.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라.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투명하게 행동해라. 뭔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공식 면담이에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를 어제 만나서 했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유하는 건 뒷담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공유하는 거는 전형적인 뒷담화죠. 네. 대신에 관리자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지적하라. 저도 직원들한테 가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제가 몰라가지고 놓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먼저 경청하고 약속을 지켜라.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7번. 성과를 내라. 성과. 이게 참 슬프지만 어쨌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직원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유능한 직원이 굉장히 어떤 필요하다가지고 열심히 할 때 병원은 당연히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직원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 회의. 직원 회의에 이제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목적. 좀 전에 얘기했던 공식적인 소통 창구예요. 회의라고 하는 건. 조건 실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실장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자 질문 없지? 자 오늘 열심히 일하자. 이건 아닌 거죠. 네. 말을 할 어떤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말해라고 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뭐 대표적으로 좋은 게 그 전날에 오늘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리뷰 짧게 하는 거를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시켜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좀 대화도 되고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다음 다시 복습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뭐 회식이든 뭐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소통을 하는 목적. 그다음에 직원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것도 소통 루트다. 그다음에 회의는 직원들 회의가 있고 이제 간부 회의가 있죠. 보통 정례적으로 하고 길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회의는 짧게 끝날수록 좋아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물론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정해가지고 주면 그게 바로 최상의 능력 있는 어떤 뭐 간부의 자질이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불평 불만만 얘기하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조직에 있어서 어떤 냉정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냥 불만만 얘기하면 불평 불만만 토로하는 썩은 사과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양성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간부들을 파트너로 만들어라. 간부들을 파트너로 만들어라. 실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파트너라고 하는 거는 공동원장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지분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좀 갖게끔 만들어서 정말 이 사람의 능력도 끌어올리고 병원이 잘 됐을 때 어떤 보람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 병원이 굉장히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기회 요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7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일 밑에 단이에요. 치과 경영이 부실한 이유는 몇몇 직원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실장, 팀장, 직원의 탓이 아니다. 그들의 주인 의식을 갖고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기회장을 만들어주지 않은 원장 탓이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일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 솔직히 해보면 직원들 시키는 것도 잘 안 해요. 까먹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뭔가 스스로 하게끔 규칙과 상과 페널티를 조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름 이제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이제 소통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용품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뭐 인터넷 값보다 좀 저렴하게 병원에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이제 이익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임대료 개념으로 부스를 그냥 이렇게 부스가 아니고 치과 대기실을 빌렸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판매 수익에 대한 걸 이제 수입으로 가져오는 치과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그것도 사진도 내가 올려주겠지만 뭐 칫솔도 팔고 치간 칫솔도 팔고 뭐 오토픽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그걸 사실 뭐 판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첫 번째가 어떤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소한 재미. 예, 이걸 어차피 내가 환자분이 건강하게 이걸 쓰려면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치간 칫솔 쓰시면 좋습니다 하고 땡이었는데 지금 뭐죠?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거는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아니에요. 거절과 뭐 승낙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일거리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독하지 않아도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오는 효과가 뭐죠? 그걸 잘 좀 세일즈를 하려면은 환자하고 어때야 돼요? 친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불편해도 돼요? 당연히 친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어떤 응대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본인이 건강하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불편한 것보다는 관계가 편하면 당연히 환자들이 본인의 어떤 의견을 따라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어떤 재미도 느끼게 하고 성취욕도 찾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떤 직원 교육이나 이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주인의식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 불가능한 거는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심는 거예요. 직원들은 직원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원장님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어떤 규칙과 이벤트와 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만드는데 결국은 그게 주인의식을 가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뭐 이렇게 많이 남겨. 그럼 이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상도 있고, 상 말고 이제 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거야.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뭐 하나도 안 남기면 야간에 간식비 얼마를 더 지원해 줄게. 이렇게 당근으로 달래는 법도 있고, 뭐 그 반대도 있죠. 음식물 한 번만 더 남기면은 밥 안 준다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밥을 잘 챙겨 먹고 잔반을 줄여요. 그게 뭐죠? 주인의식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주인의식이 야 그냥 이 병원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음식물 버리지 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먹혀요. 본인이 직원들은 직원 의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걸 강요할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인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는 했지만 인사 관리도 마케팅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수익 관리에 대한 아주 재미없는 얘기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시험 문제를 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종강을 하고 이제 어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 겸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